밤사이 최고 20cm가 넘는 폭설과 함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내일은 지난해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로 예보되는 등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제기한 시군 통합과 관련해 지역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새만금 도시의 통합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완진 부장이 지역구인 안우영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기독교 선교시설 방문자에 대해 전라북도가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죠? 어젯밤부터 쏟아진 폭설에 교통 대란이 빚어지면서 곳곳에서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빙판길에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힘겨웠던 출근길과 도로 상황을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들이 갇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꽁꽁한 도로에 차량들은 가다서다만 반복합니다. 평소에 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40분이 걸리고 있어요. 40분. 아직 반절도 가지 못했고요. 언덕에서 헛바퀴만 도는 차량 탓에 출근을 포기하거나 도저히 시간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휴가 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꽉 막힌 도로 탓에 지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출근 버스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버스 타고 지금 한 30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전주에서는 9개 노선의 시내버스 25대가 오전 한때 운행을 멈췄습니다. 송천동에서 여기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종점이 저 무악산인데 못 올라가요. 미끄러서. 아예 운전대 잡기를 포기하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차로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요. 시군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밤새 눈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내린 눈과 한파에 역부족이었고 차량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많은 눈이 쌓인 탓에 차량이 보시다시피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접촉사고도 잇따르면서 차량 수십여 대가 3시간째 도로에 멈춰선 상태입니다. 차 안에서 3시간 반 걸렸다는 게 3시간 반 힐리 가는데 걸어가도 갔었거든. 군산과 남원에서는 빙판길을 달리던 차량들이 뒤집히는 등 오늘 하루 경찰에 접수된 차량 사고는 120건이 넘었습니다. 탱크로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고속도로 여기저기에서도 눈길 사고가 이어져 정체나 통제 등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3곳이 한때 통제됐고 군산공항의 항공기는 모두 결항됐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폭설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동장군의 위세를 실감했던 하루였습니다.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왔고 한낮 기온도 영하 10도를 밑돌아서 휴업한 학교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지난해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고 눈도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굴삭기에 지게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승용차를 뒤덮은 눈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립니다. 혼자서 마당과 차량 2대에 쌓인 눈을 치우려니 힘에 부칩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거 하면 힘들지 이제. 젊은 사람은 없고. 치워야죠. 누구 댕기려면. 미끄럽고. 지난 밤사이 전북에는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군산과 김제, 완주에 있는 3개 학교가 휴업했고 21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폭설에 최강 한파까지 몰아쳤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러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어째 주니까 이 모든 차량이나 이 주민들도 왕래를 잘 않고 특히나 이 농촌 지역이라 이 하우스 같은 게 문제가 있고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북 서해안 및 정읍에는 3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불피 10일까지 장기간 이어지겠으나 모레부터는 눈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폭설과 한파가 겹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인 건강에 유의하고 수도관 동파와 농작물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기독교 선교시설과 관련된 도내 검사 대상자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시설을 찾은 적이 있는 도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기독교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곳을 방문한 신자와 접촉자 수백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정읍의 부부와 전주 익산의 확진자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이곳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문 시기와 확진일 사이에 한 달여간의 공백이 있어 직접적인 감염보다는 이후 신도와의 만남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교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도내 신도 명단 52명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명단에 빠진 경우도 있어 이곳을 방문한 경우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처럼 그 명단에도 없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해서 검사를 받고 모두 8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창 요양병원에서는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삼병동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와 해당 병동 역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던 군산의료원 간호사 1명이 추가로 감염돼 도내 간호인력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국내로 입국한 60대 해외 입국자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고 군산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907명으로 늘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도내 교도소에서도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지금까지 직원 350여 명과 수용자 260명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수용자 52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정읍교도소는 직원과 수용자 1,900여 명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도시를 염두에 둔 통합론을 제안하자 일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은 전주시가 아닌 익산 주도의 통합을 역으로 제안했고 완주는 전주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시군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넘어 생활권이 같은 익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은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의 통합, 그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과 김제, 부안의 행정구역 통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율 익산시장은 전주 완주의 익산을 묶자는 송 지사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익산이 전주권으로 묶이면 변방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자 대신 익산 주도로 군산과 김제를 아우르는 새만금 광역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 김제, 부안 플러스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메가시티로 엮는 거. 그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인구 한 115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도 이미 2013년 주민투표를 통해 완주 군민의 통합 반대 의사가 드러났다며 전주 완주 통합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지금은 지방 소멸에 대비한 인구 유입 정책을 논의할 때라며 설익은 통합론을 경계했습니다. 충분히 공감대가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 위주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은 성사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민 갈등만 좀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좀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송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3의 기간을 통해
통합 방법을 연구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지사처럼 지역의 행정 통합에 찬성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쪽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큰 파장을 몰고 온 아동학대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 기록을 의료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학대 아동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며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오는 2025년까지 20조 7천억 원 규모의 전북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은 9대 분야 27가지로 새만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디지털 종자, 식품 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초실감 홀로그램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고 시군, 대학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동북권의 생태 자원은 전북이 그린 뉴딜 1번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년기획 청년이 미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고민과 희망을 나누는 청년 활동가들을 나금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를 되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이들은 같은 또래 40명의 사연을 받아 한 끼 밥값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청년에게 자그마한 힘을 주고자 한 건데 사비를 털었습니다. 14개 시군 청년 50여 명이 만든 단체인 청년 모정. 3년 전 소통과 교류를 위해 출발한 모임입니다. 청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줄 수 있는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소모임과 청년 지원, 청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이제는 전라북도 청년 모임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서로 반겨주고 그냥 청년 모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더 친밀감이 생기고 뭔가 조금 더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게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창 구석구석 숨겨진 맛집은 물론 고추를 다듬는 할머니들, 길고양이 같은 일상의 풍경까지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순창을 직접 그리거나 사진 찍고 글로 표현한 관광 안내 책자입니다. 이들을 순창으로 불러 모은 장본인은 순창에서 나고 자란 청년 PD 최준 씨입니다. 순창의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자꾸 나가거나 순창의 유입이 결집되지 않아. 그게 너무 속상해서 20, 30대가 강하게 반응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조금은 흥미를 느끼겠구나 하고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준 씨는 앞으로도 예술가 청년들과 함께 순창을 알리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는 순창 지역 내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범 사례가 되면 다른 청년들을 유입하는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완주군이 전국 82개 군과 호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의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완주군은 군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예술계를 적극 지원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5년간 1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받아 문화인력 양성과 생활형 문화공간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또 익산시와 고창군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돼 1년간의 사업을 거쳐 내년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콘텐츠 기술과 산업이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영역을 넓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올해 국책사업비로 82억 원을 확보했고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23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의 한 민간협의체 간부가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와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며 전라북도 인권센터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협의체 측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간부 등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정기 인사에서 전북경찰청 주현우 경무계장과 김효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 황동석 경비경호계장, 유봉현 정보분석계장 등 4명이 총경 승진 예정자로 내정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이 한 번에 4명의 총경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농협사료전북지사 정준 지사장 외 직원들이 4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군산의 한 도로에 세워둔 외제차를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고 운전 면허도 없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